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은 어제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인사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류형렬님이 어제 생방송 중에 보내주신 인사였는데요. 작은 아들이 공군 훈련소에 가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전화로. 끝. 정겹네요. 네. 정겨우세요? 정겹죠. 이분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긴 말이 필요 없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꼭 JB를 닮은 것 같네요. 어디서 보내온 지금 사연이라고 하셨죠? 공군 훈련소. 아니. 이 사연 올리신 분. 류형렬님이요. 네. 장소 이런 건 없고. 네. 혹시 경상도 분이신가 해서. 근데 이거를 딱 듣고 JB가 정겹다고 하시니 류형렬님의 감이 맞으셨네요. JB를 닮은 듯이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그렇죠. 통했네요? 사실 전화도 용건은 간단히. 저는 이 주의거든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까? 그럼요. 네. 생사 확인만 하면 되지 뭘 벌. 왜요? 네. 그래도 자세한 건 전화로 하겠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세 마디.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딱 끝났지 뭐. 그렇군요. 네. JB는 연애 편지를 써본 적이 있을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TMI였습니다. 이승우님, 처음으로 출석해봅니다. 열심히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까루님, 출근길 먹구름 가득하니 또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왕 올 비면 이 비가 강릉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제 강릉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까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더 내려야죠. 네. 더 와야죠. 그럼요. 네. 그리고 4788님, 더마카님, JB, 오늘 저의 맞이인 태인이의 19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자, 용건을 간단히 말하는 JB의 축하 인사는 어떨까요? 축하합니다. 왜요? 박수라도 쳐줍시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네. 자,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JB와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서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라는 의혹,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도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희대 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도 그런 적 없다라고 식사 의혹을 부인을 했고, 김충식 씨 역시 모든 건 사실 무근이다. 식사도 없었고 만남 자체가 없었다라면서 이제 이거 의혹을 제기한 매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명이 모두 부인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어제 수사 필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내란 특검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가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큼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혹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돌아가는 사정이 이러면 중간 결론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그리고 수사를 촉구한 쪽에서 의혹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근거를 좀 더 소상히 밝혀야 한다. 왜? 특검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큼 이런 건 없는 걸로 안다고 했으니까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의혹의 구체성이 없다. 이런 판단이라는 것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건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관련해서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기관인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발표하는 건 상당 정도의 검증, 실체적 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고 제보를 받은 게 부승찬 의원 혼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대림 대변인 발표대로 검증과 확인을 거친 게 맞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4명의 입장은 증거 있어?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촌철님의 댓글도 있었는데 777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7777님.
VIP 경로설도 결국 사실로 드러났죠? 라고 올려주셨고 옥황상제님은 받아도 받았다고 하는 건 못 봤습니다. 만났어도 만났다고 하겠습니까? 수사에서 밝히겠지요? 라고 해주셨는데 수사가 바로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그쵸. 특검 입장이. 그러니까 최소한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혹의 출발점이자 기초 사실관계는 뭡니까? 4명이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4명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은 뭐 녹음이 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진술로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객관적인 사실은 4명이 정말로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게 확인이 되느냐가 제가 볼 때는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대법원 관계자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 식사한 적 없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따라붙어요. 공식 성상이나 다른 자리에선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 라고 좀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증거들이 나올지 또 추가적인 제보가 있을지 여기에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매관 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간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구속이 되기 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주장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우한 화백 그림 구매 경위를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초에 당시 미술품 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는 것을 본 김진우 씨가, 김건희 씨 오빠죠. 김진우 씨가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먼저 부탁을 했고 같은 달 김진우 씨가 억대도 가능하다고 예산을 언급을 했으며 그에 따라서 중개인을 통해 추천받은 작품을 김진우 씨에게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이우한 화백의 작품으로 결정을 했고 2023년 1월 말에 김진우 씨로부터 교대역 인근 식당에서 쇼핑백에 담긴 현금으로 그림 대금을 받아서 중개인에게 전달을 했고 이 포장된 그림을 받아서 송파구 소재 고깃집에서 김진우 씨에게 그 그림을 최종 전달을 했다. 이게 김상민 전 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장 먼저 던 의문. 김진우 씨 동생이 미술 전문가를 자처한 사람 김건희 씨 아닙니까? 근데 왜 김상민 전 검사에게 부탁을 했을까? 자, 이게 일단 가장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김상민 전 검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김진우 씨가 그림을 잘못 사면 미술 전문가인 동생 김건희 씨에게 질책받을 것을 우려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건 그럴 수도 있다고 칩니다. 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와의 카톡 대화에서 철없는 우리 오빠 지가 뭘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이건 그렇다고 넘어가고 자 김상민 전 검사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와 김진우 씨 관계는 2023년 1월 이전에 맺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냐 이걸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가 심부름을 한 건 현직 검사 시절이었는데 도대체 뭘 바라고 심부름꾼이 되었는가? 이것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민 전 검사 스스로 특검에 진술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내부 동향을 수시로 보고를 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림 심부름하랴, 정보 보고하랴, 그럼 도대체 검사 일은 제대로 하긴 한 거냐? 이런 얘기도 바로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김상민 전 검사의 주장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이것으로 그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MBC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검은 그림을 산 돈의 출처를 두고 김 전 검사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코인업자들을 조사하면서 김 전 검사가 주변에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샀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김진우 씨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것도 검은 돈으로 그림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의 전달 대상이 김진우 씨였느냐, 김건희 씨였느냐라는 문제도 또 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돈의 성격, 돈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이제 수사로 밝혀지겠죠. 그렇습니다. 제발 잠 좀 자자님하고 마징가님 등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검사가 심부름꾼입니까? 심부름 센터입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수사는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은 콩밭에가 있었고 본업이 뭔지를 망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이런 진술이 지금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진술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단 중형은 피하고 보자. 더 센 혐의 적용은 피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김상민 전 검사의 구속으로 윤석열 부부 뇌물죄가 이제 수사 탄력을 받을 것이냐, 뭐 여기에 또 주목하는 언론도 있던데요. 또 한 명이 또 구속이 됐습니다. 용역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도 구속이 됐습니다. 여기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게 구속의 이유였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양평고속도로 관련 수사도 좀 탄력을 받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이 사람이 돈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의 진실에 이걸 규명하는 데 키맨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그 지목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 것이죠.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세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각종 음식과 술을 주면서 특정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압박을 했다. 누가? 검사가.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목한 날의 출정 기록 등을 제시하면서 전면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스 들어보시죠. 최근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실태조사에 나선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은 검찰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과 교도관, 수원지검 근처에서 쌍방울 법인카드가 사용된 2023년 5월 17일 출정 일지 등을 근거로 연어 회덮밥과 연어 초밥으로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박상용 검사가 저녁 식사를 했고 김 전 회장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또 쌍방울 관계자가 마련한 외부 도시락이 반입되고 창고로 불리는 별도 사무실에서 공범들이 대화를 나눴다는 등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거짓 해명에 그치지 않고 의혹을 은폐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 법무부는 즉각 정식 감찰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저거 따지 말고 감찰 결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자, 진술을 회유했다라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진술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나온 진술이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런 걸 이제 진술 세미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단 김성태 씨를 먼저 불러서 이제 검찰이 뭐 술도 먹이고 뭐 음식도 먹이고 뭐 이렇게 진술 세미나를 한 다음에 2차 진술 세미나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불렀다. 이런 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인데 거기서 김성태 씨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끝났다. 우리가 모두 말을 맞췄다. 형님도 이제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와 함께 나가자. 진실은 훗날 밝히면 되지 않냐. 근데 세미나라는 단어를 그런 데 씁니까? 불타는 그 탐구욕으로 학술 토론과 공부를 하는 게 세미나 아닙니까? 네. 그냥 흰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1719님 진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검찰이 정말 이래도 되나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김영수님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문제의 당사자로 거론된 박상용 검사는 어제 입장문을 내긴 했습니다. 뭐 전면 부인을 했더라고요. 네,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긴 했고요. 저승사자님, 오늘 뉴스 들으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은 요지경.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일 국방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라는 권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권고는 자다가 뒷다리 긁는 권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 내용은 이미 지침을 내렸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걸 하는 거는? 빨리 한 게 있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큰 뉴스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반면에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는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직권조사가 아니라 방문조사로 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인권위원들일 텐데 이들은 정의를 지연시킨 걸 넘어서 줄기와 가지를 뒤집어 버리기까지 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커피커퍼님께서 5글자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뒷다리 글글. 네, 긁고 있다는 얘기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아까 우리 강릉 얘기했잖아요. 네. 강릉 얘기 잠깐 합시다. 강릉시가 지난 6일부터 저수조 100톤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 113곳과 대형 숙박시설 10곳 등을 대수용가로 지정을 하고 제한급수를 실시했습니다. 대수용가가 뭐냐면 물 다량 사용시설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물 많이 쓰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하여간 표현이 어려운데요. 네. 근데 강릉시청 청사의 저수조 용량은 566톤, 100톤보다 5배 더 많습니다. 대수용가 기준이 100톤을 5배 이상 웃돌았는데 그런데도 대수용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물을 넉넉하게 써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민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정수기 폐쇄, 생수 사용, 일회용품 사용 등등을 실시해 왔는데 강릉시청은 지난 8일이 돼서야 이 같은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목광남님께서 자기들만 물축제를 벌인 겁니까? 까루님, 강릉시청 기가 차는데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래도 되나요? 강릉시 관계자의 해명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시청사는 민원인 방문이 많고 직원 1000명이 상주하는 공공시설이라 대수용가에서 제외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자, 1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쳐요. 세대당 3명이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의 주민은 모두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자, 강릉시청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다 라는 이유를 댔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는 뭐가 되는데? 응? 그러면 3000명이 상주하는데 왜 그럼 제한급수를 실시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따지고 들면 강릉시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도대체. 솔선수범이란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쌈 싸 드셨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네, 신토방님이 강릉 시민들 전부 강릉시청으로 물 기르러 가야겠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8672님 불난집에서 고기 구워 먹었네요. 라고 또 꼬집어 주셨고 바삭바삭 크런치님은 일반 시민들은 장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옛날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봉건 왕조에서도 임금님이 가뭄이 들거나 이러면 수라상도전가 찬도 제한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 걸 두고 솔선수범이라고 하는데 옛날 봉건 왕조의 왕도 그랬는데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선출직이 시장으로 있는 곳에서 왜 이러시냐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민 곁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시민 위에 있으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 할 수가 없죠. 나라사랑님 샤워하러 강릉시청 가면 되는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강릉 시민들은 이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촌철님들처럼 좀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박탈감이 들었겠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